지금의 정세를 보면 하나의 세계로 가는 과정 중에 표면적으로 나눠진 한 축의 형님벌 되는 러시아가 같은 축의 공조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중공 북한 남는데 동아시아에 큰 판이 하나 뿌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맞을 명분은 차고 넘치고 중공에는 대만이라는 큰 떡밥이 북한에는 한국이라는 떡밥이 있죠. 통일이라는 것을 대할 때 대부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여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라도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력통일 형태인 흡수통일이나 연방제 형태의 평화통일을 얘기들을 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무력통일을 할 경우 복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겨서 종전 비용을 청구한다고 한들 위쪽의 나라들이 순순히 주지도 않을 것이고 책임 회피하게 뻔하죠. 한국의 부담이 너무 커요. 연방제 형태의 평화통일을 한들 경제적 차이로 인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의 한국 실정에도 세금은 부담되는데 큰 짐이 하나 생기면 더 어렵겠죠. 북한의 화폐나 자산가치 한국의 화폐나 자산가치 차이가 너무 크고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해도 세계에 연동되어 있는 진영이 다른 가치들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력통일의 효과와 평화통일의 효과 중 긍정적인 부분만 융합한 형태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명칭은 반환통일로 하겠습니다. 북한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인 반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죠. 1구역을 반환하고 10년간 행정구역 및 산업지역을 정하고 2구역을 반환받고 10년간 개발하고 3구역을 최종적으로 반환받고 개발하고 한반도 오른쪽 상단에 러시아의 경계에 있는 구역은 사회주의 특별자치구로 김씨 일가와 추종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특별관리자치구로서 인권유린 상황만 배제한 채로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관광업을 토대로 발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는 통일된 한국이 보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반환이 완료되면 만주구역과 위쪽 그리고 러시아 쪽 일부까지 2구역으로 나눠서 반환을 합니다. 역시 10년의 텀을 두고 2구역을 반환하는데 종전비용 처리의 형태가 됩니다. 만주 2구역 반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중공이 가진 미국 채권 중 50%를 한국에 양도하고 한국은 받은 채권 전부를 소멸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도 북한에 지불하지 않은 비용은 보유한 미국 채권 30%를 한국에 양도하고 한국은 받고 소멸시킵니다. 이 소멸시킨 비용 수준으로 달러를 한국에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1차 투자 우선 국가는 6.25 때 직접 참전 또는 간접 지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익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산업을 꾸립니다. 만주 2구역까지 반환이 완료되고 종전비용 처리가 진행되면 한국은 중립국 선언을 합니다. 이후 2차 우선 투자 국가는 자유체제의 나라들에 열어주고 어느 정도 완료되면 주변국에도 투자를 받습니다. 1차 국토수복이 완료되면 만주 구역에 이스라엘 특별자치구 또는 완전 이주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시티로 받아들이고 또 남는 구역에는 일본 특별자치구 또는 완전 이주한다면 일본 시티로 받아들여서 2억 명 수준으로 인구를 구성해 줍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국가로서 번영을 준비합니다. 이상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의 통일 이론들은 상상 속 현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